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사흘 동안 개최됐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북러협력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인태지역과 유럽 전역의 미국 동맹들 간의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에 대해 경고해왔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심화로 인한 이 같은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불법적인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그리고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 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한미일 간의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워싱턴에서 사흘 동안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의 3년 연속 참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측의 협력은 나토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한국과 나토 국가들 간 방산협력 등 연계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년 연속 초청한 IP4, 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확대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문제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헨리 해거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선임 고문 겸 브뤼셀 자유대학 외교안보 전략센터 선임 연구원은 앞선 BOA와 영상통화에서 IP4 국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도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this is really a great time not to bring NATO to the Indo-Pacific, but for Yoon and other leaders from the Indo-Pacific to bring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dealing with China, understanding of China, to help NATO allies really focus on how to counter the threat from China. 랜드 연구소의 일본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넝 선임 연구원도 IP4 정상들의 나토 회의 참여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ut having a lot of surrounding neighbors that have similar values, similar concerns about China sends a strong message to China tha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out there that are not just concerned about its actions, but also trying to take actions to prevent any provocations that Beijing may do.
호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나토는 오랫동안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격화시키고 안보 우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합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나토와 IP4 국가들의 협력 가운데 하나로 군사 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Realize that our magazines are nearly empty of missiles and ammunition. So we're looking for partners to co-develop, co-produce, and certainly South Korea, Japan, and other nations would be excellent ways to augment our own reserves, our own munitions, stockpiles, as well as those of other like-minded democraci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고객과 생산 기반을 크게 확장했으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 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화된 핵계획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로즈 고테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낸 고테멜러 전 사무차장은 11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발표한 미한 정상 공동성명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에도 나토의 핵계획과 같은 수준의 정교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밀러 전 사무차장은 또 한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러시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가 계속 고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양방향 기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국들 사이의 상호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대형 화물 컨테이너를 옮기는 대형 선박 2척이 포착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북러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한 시각, 또 라진항에서 무기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길이 125m 선박이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선박과 비슷한 크기로 줄지어 서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혹은 하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날인 12일엔 바로 옆 부두에서 또 다른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에 옅은 구름이 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윤곽의 길이로 본다면 약 115m 길이 선박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무기거래 현장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선박 2척이 입항한 시점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나토 32개국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기거래 등 점증하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We will reinforce our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to push against the growing alignment of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IP4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d the hostile forces for their rumor of arms dealings as a blood-braiding story against the DPRK, as well as a part of hostile attempt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in the international arena by invoking the illegal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the DPRK.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 시스템 자료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경성호가 등록됐습니다. IMO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제항 5호였던 경성호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이름도 바꿨으며 이미 약 8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된 경성호가 뒤늦게 IMO에 보고된 것입니다. 경성호 등록 주체는 평양 랑낭구역 소재 천지쉬핑으로 등록 선박이 경성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며 IMO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 14일부터 소유주가 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량 톤수 2,079톤인 경성호는 2002년에 건조됐으며 이후 중국 선적의 신홍 5호로 운항하다가 2021년 제항 5호가 됐고 약 2년 뒤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탈바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BOA는 IMO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만 북한은 경성호를 포함해 최소 4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9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사기범과 테러단체 및 기타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데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계속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훔치거나 갈취하고 있고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에 따르면 북한은 익명성을 강화하는 가상화폐와 자금 거래 대상을 감추는 기술인 믹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금융,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을 촉진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 불법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FATF는 다만 특정 업체의 분석을 인용해 일부 기업의 추가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대한 협약 등 노력이 전년 대비 도난 금액 감소에 기여했다면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자금이 2022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10억 달러로 감소했다는 또 다른 업체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을 함께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탈북민들의 존재는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한국 정부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면서 김 여사께서 오토를 항상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10일 VOA에 지난 9일부터 워싱턴에서 시작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탈북민들을 만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탄약, 나삼스즈 대공 미사일, 155mm와 105mm 포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군은 공격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라고 제안해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 미국 대선이 있는 오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자신은 그를 잘 알지는 못한다면서 그가 대통령일 때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전쟁을 겪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기를 바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하고 젤렌스키에게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으로 2019년 말 미국 하원은 그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됐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을 이끌어낸 아바스 아락치 전 외무차관을 외무장관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아락치 전 차관이 이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제사회 지도자와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소통과 관련한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락치 전 차관은 개혁 성향 하산 로하니 정부 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아래에서 차관을 지내며 핵 협상팀 실무대표를 맡아 활약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핵 합의 타결로 경제에 숨통이 트였지만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해 다시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 개혁파 정치인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방과 관계 정상화, 핵합의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오는 30일 공식 취임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방위 산업체들과 관련 개인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외교부령 10호를 통해 미국은 최근 타이완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차 발표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외국제재법 주요 조항에 따라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과 고위 관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제재 대상 업체들은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마리타임 택티컬 시스템, 퍼시픽림 디펜스, 아이벡스 에어로스페이스, LKD 에어로스페이스, 서밋 테크놀로지 등 6개사로 이들 기업들은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기타 자산이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로바이러먼트의 와히드 아와비 최고 경영자와 케빈 맥도넬 최고 재무 책임자 등 개인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미국 국무부 국방안보협력국은 타이완에 대해 자폭 드론 무인 항공기를 포함해 3억 6,02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추가 제재는 지난달 21일 로키드 마틴의 일부 자회사와 고위직 3명에 대한 제재 단행 이후 3주 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